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혹은 유럽에 대한 환상, 유럽에 대한 좀 무서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길게 다녀오진 않았지만 겪은 것들, 그리고 저도 갖고 있었던 편견에 대한 것들,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유럽이 진짜 너무 더웠어요. 사실 비가 오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여행 다니기엔 좋았지만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그 더위를 못 이기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덥고 습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늘에 가면 정말 선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늘만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니까 여름에 가시는 분들 그거 꼭 참고하시고 휴대용 선풍기 가져가면 좋아요. 유럽에는 근데 이걸 갖고 다니는 분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자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나시, 크롭탑, 튜브탑, 그리고 시스루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되게 저렴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엄청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게다가 어떤 연예인의 경우는 노브라 사진을 올렸다가 거의 매장 수준으로 욕을 먹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거의 다 노브라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시, 크롭탑 입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옷이 다 얇잖아요. 그래서 노브라인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절대 신경 안 쓰고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아, 옷에 대한 자유가 더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 파리, 이탈리아, 그리스 모두 그랬어요. 제가 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노브라는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치 동족을 만난 기분이랄까? 아,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테라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모든 가게가 다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야외에서 밥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당에서도 에어컨을 별로 안 틀어서 너무 더웠어요. 저는 진짜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늘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테라스에서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탈리아 숙소에 에어컨이 없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유럽은 우리나라에선 정말 흔한 편의점이 진짜 없어요. 있어봤자 조그만 가게들, 조그만 슈퍼마켓들은 종종 있지만 그것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길 가다가 너무 덥고 목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은데 살 데가 없어. 그래서 슈퍼마켓 같은 걸 보면 진짜 미리 사둬야 돼요. 그리고 유럽 여행하면서 안 좋았던 점, 길에서 담배 피는 게 일상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흡연자분들이 좀 피해서 피려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흡연구역 가서 피시든가. 근데 유럽에서는 그냥 길 가면서 피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데 계속 맡게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 아시아인이면 무조건 차이나, 재팬 이것부터 물어보고 다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어딘데?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편?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길거리 어딜 가든 다 예뻐요. 진짜 그 유럽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들이 어쩜 그렇게 다 예쁜지 몰라.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별로 느낀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갔던 파리부터 할게요. 프랑스 하면 빵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이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했는데 진짜 맛집이 아니라 그냥 숙소 바로 앞에 있던 빵집을 가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행빨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확실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가게를 가도 바게트가 에피타이저로 나옵니다. 그건 나름 좋았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리는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나 에펠탑 주변 공원에 상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유럽 여행에 가기 전에 알아봤을 때 그분들이 약간 강매를 비슷하게 한다고 들어가지고 정말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슈퍼마켓이 먼데 시원한 물이나 시원한 술을 판매하시기도 하고요. 기념품 가게보다 훨씬 더 싸게 키링을 팔기도 하십니다. 물론 상태는 샵이 더 좋지만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쓴다면 길거리 상인분들한테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실 것도 아까 말했듯이 슈퍼마켓이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마를 때 다가와 주시면 바로 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편견이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계속 말을 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길 가는 분들께 계속 말을 걸거든요. 하지만 저는 강매라는 느낌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 영상에서는 제가 팔찌 강매단의 모습을 몇 초 동안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Africa. Nope. Give me hand. Black No, and black. Where are you from? China? Korea? Singapore? Nope. 이게 바로 팔찌 강매단입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저는 파리보다 이탈리아에서 강매단을 더 많이 만났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팔찌 주면서 프리 막 이래요. 근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받는 순간 혹은 팔찌가 채워지는 순간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캣콜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캣콜링은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뒤에서 하이 올라 막 이러는 분들은 있었는데 뭐 캣콜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이탈리아의 가죽 시장을 갔어요. 그 가죽 시장의 상인들은 거의 다 동남아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뒤에 끈이 달린 튜브탑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hey looks like doggy 퍼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보고 개 같다고 한 건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옷 뒤에 끈이 달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막 제키찬 막 이러고 니하오 막 이러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길 가는데 그렇게 계속 말을 걸고 기분 나쁜 발언을 하거나 약간 조롱 섞인 말투로 말을 하면 그게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냥 저희한테 니하오 이러는 거는 상인들도 하세요. 근데 그 상인분들은 진짜 그냥 동양인이니까 중국인이겠지? 이 나라 사람 말로 인사하면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건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냥 인종차별 느낌, 뉘앙스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가죽시장 가시는 분들은 그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벨트나 가방 같은 걸 싸게 판매하긴 하는데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이런 데선 하나도 당하지 않았던 소매치기를 베니스에서 한 번 당했습니다. 제가 베니스 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진짜 평화로워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가방 열어두고 거기 안에 핸드폰을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톡톡 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이거 너 핸드폰이냐고 어떤 사람이 가져가려고 했었다라고 하고 저한테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진짜 감사단 인사하고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 없었으면 나 핸드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나 그런 거 다 잃어버렸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럽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훨씬 더 조심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핸드폰 찾아주신 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땡큐 막 이러기만 해가지고 너무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예요. 그리스 분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파리, 이탈리아, 그리스 세 나라 중에 가장 친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과 별 다를 건 없지만 한 가지 놀랐던 거, 유럽에 있는 모든 바다가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숙소 앞에 있는 해변을 갔어요.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안 보였던 건데 진짜 저는 누드비치인 줄 알았어요. 여성분들이 수영복 같은 거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올 누드로 썬팅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썬팅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지? 여기 누드비치야? 막 이런 느낌? 남성분들은 오히려 수영복은 다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젊은 층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 다 탈의를 하고 선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고 남자친구 눈을 열심히 봤다는 거. 아, 그리고 그리스는 대중교통이 정말 불편해서 렌트카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정류장까지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참고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유럽 여행 약 2주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당했던 것들, 혹은 편견과 오해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요. 유럽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